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SP소프트 살펴봐야겠죠. 자, 최근까지 굉장히 이 막 지수가 밀리면서 하방 압력이 강했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간만에 나오는 강한 장세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SP소프트도 역시나 오늘도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주다가 지금은 조금 소폭 밀리면서 횡보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이 코스닥이 2%대 상승을 한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오후장 들어와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 이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연기를 했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게 다 이유가 미국하고 이 미국 쪽 서방 쪽에서 만류를 했다 합니다. 이스라엘한테 야야 참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기존엔 이틀 뒤에 바로 보복 공격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재거래가 완벽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우리가 증시가 빠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동 리스크라고 적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꺼져가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가장 큰 요 악재 중에 이제 이 중동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돼서 오늘 좀 증시가 올라왔다. 나가던 외국인들이 다시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3월설까지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금리 민감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꺼져가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반짝하고 증시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고, 이게 시장에 또 악재로 반영이 된 만큼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거리가 있죠. 바로 금투세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뭔지 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 그리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서 통합 과세하는 세제이다.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야 입장이 많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선 이 증시 부양책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좀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에선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놓으면서 금투세를 지금 현재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선 지난해 말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선 금투세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이 좀 대부분입니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자본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선 이 금투세가 적용이 됐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간단히만 짚어드리자면, 우선은 대표적으로 대만 사례와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아주 예전에 1989년도에 이 금투세와 좀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여러분 증시가 40%가 빠졌어요. 40%가 빠져가지고
이때 당시 이 금투세를 시행했던 이 대만의 주요 인사들이 국민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사퇴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일본에서도 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일본도 이 금투세 비슷한 이 양도소득세를 시행을 하면서 이 니케이 지수가 일본은 여러분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초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증시가. 그래서 바로 대만과 일본 철회하고 지금 현재 일본 요 지수는 니케이 지수 아시겠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미국 지수와 일본 지수를 지금 현재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있잖아요. 얘네 이렇게 오를 동안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뭐 오르지 않은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이 금투세 관련된 걸 아예 없앤 건 아니에요. 좀 뭐 비슷한 거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미국하고 일본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이런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저도 이 세금 관련돼서는 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없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한민국 여러 개 놓고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ISA의 주식 편입이 불가능하고요. 뭐 과세 표준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져 있다는데 이 ISA라는 걸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금융상품 중에서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뭐 주식, 뭐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금융상품을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느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세제 혜택들이 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계좌에선 볼 수가 없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ISA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혜택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혜택들로 인해서 여러 시장 참여자들을 유입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없고 이 ISA 이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편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주식시장 자체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도 우리 SP소프트 상승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침 9시 35분에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SP소프트가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1위였어요. 그래서 또 장 초반에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은 조금 밀리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기분이 좋은 건 좋은 거니까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유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아까 이 이스라엘이 미국이 말려서 조금 오케이 내가 좀 참을게 연기를 할게 해가지고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가 84달러 조금 넘어갔을 때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82달러대로 지금 현재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86달러, 87달러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유가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킹 달러라 불리는 달러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74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요때 당시 1400원 터치를 했죠. 그러고 지금까지 조금씩 꾸준히 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기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이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이동을 했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 자산 중에도 또 대표적인 이 주식 시장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 유입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한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의 세계 증시를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들의 빨간불이 좀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좀 기사로 설명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 기술 관련주들에서 자금 이탈이 좀 대거 발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천조국에만 좀 특별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엔 좀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약간 해소가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 증시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나라 주식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SP소프트 주가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코스닥 지수 차트 먼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랑 그 전날까지 요 832선, 832, 833 요 근처에서 장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2.11%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50까지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나오는 이렇게 좀 지수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얼마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SP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에 4거래일 연속 동안 지금 여기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장 초반 요 22,000원 선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해 주었거든요. 근데 윗골이 좀 어느 정도 길게 달리면서 조금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봉 차트로 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약 9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좀 꺾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SP소프트 관련된 제 영상을 좀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SP소프트는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수급 주체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 수급을 보시면 그렇게 유의미한 수급 동향이 없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조금 나갔다 조금 들어왔다 아예 거래를 안 한 날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체 중엔 우리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외국인 아니면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은 SP소프트 관련해서 그렇게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장 초반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밀리고 있는 요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다가 9시 50분 때 딱 집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놓고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건 1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 쉽게 10분봉 차트로 놓고 딱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요때를 기점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 캔들이 언제냐면 9시 40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수급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수급도 매도세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요 두 명의 이 골자들이 매도세로 포지션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 그동안 SP소프트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얘네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보유 비중들을 다 던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쌍끌이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 끝나지 않았거든요. 장 끝날 땐 다시 한번 또 말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 저점을 올려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좀 미약하지만 저점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도 지금 이제 받쳐주고 있는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더 명확한 건 일단은 장이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1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급 주체들 좀 파악을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